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기술과정 수업을 맡게 된 천안 성성중학교 교사 진혜정입니다. 반가워요. 시즌2에서는 기술과정이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죠. 저도 오늘 첫 수업이라 매우 긴장이 되는데요. 1, 3학년은 기술 단원을, 2학년은 가정 단원으로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두 권의 교과서를 3년에 나눠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특히 2학년은 각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나갈 차례예요? 댓글창을 한번 볼까요? 가정쌤의 별명은 이게 왜 나와요? 진도 어디 나갈 차례예요? 대부분 역량 단원이거나 의생활 단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준영 학생 안녕하세요. 1단원이요? 바느질? 안 배웠어요?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점점점? 안 배웠다는 게 온라인 학교에서 안 배웠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느 부분을 나가는지 물어본 거였어요. 아마 역량이거나 의생활 단원일 거라 추측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소비생활입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과서는 특정 교과서가 아닌 성취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영상과 활동지만 있으면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에듀스 충남 포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이따가 과제 제시할 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채팅창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채팅창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 8초 뒤에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질문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질문을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피드백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이용할 때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수업하는 이유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읽어줄 수가 없어요. 다들 잘 지킬 수 있죠?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청소년의 소비생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아래 성취 기준에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청소년기 소비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소비 환경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소비 행동과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계속 소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소비가 무슨 뜻일까요?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서 욕구 충족을 위해 돈가스를 사 먹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보고 싶어서 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욕구 충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물건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있나요? 저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여기서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두 이렇게 소비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신조어 많이 알죠? 선생님이 신조어 몇 개를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몇 개나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플렉스, 홧김비용, 펜슈머, 가심비, 탕진잼. 여러분들도 혹시 하고 있는 행동들인가요? 개구리 학생, 전 살면서 소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어디서 난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플렉스 해봤어요?
플렉스랑 탕진잼, 플렉스랑 탕진잼, 가심비, 탕진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렉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서 소비를 못하고 있다. 현질, 플렉스, 재우 학생. 대부분 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다은이 탕진잼, 준영이 탕진잼이 뭐예요? 하나씩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고 많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는 힙합 문화에서 온 건데 재력이나 귀중품을 과시하다, 뽐내다 라는 의미예요. 고가의 명품을 구매했을 때, 멋진 차를 뽑았을 때처럼 큰 돈을 한번 했었을 때 플렉스했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플렉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보니까 마트에서 6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플렉스를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명품을 구매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기부 릴레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홧김 비용은 뭘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홧김에 돈을 비용한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치킨을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 집에 가서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다 라고 계획에도 없던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홧김에 다 써버린다. 재호, 서윤이 홧김에 돈 쓴다. 장훈이 스트레스 풀기. 저 스트레스 때문에 돈을 막 지불하면서 내가 힐링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탕진잼. 아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여줬었는데 탕진잼은 돈을 다 탕진했는데 재미가 있다 라는 뜻인데 돈을 다 쓰면 저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왜 재밌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탕진하는 게 재밌어요? 경제 불안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탕진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용돈에서 주어진 것들을 샀을 때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예쁜 물건들을 샀을 때 재밀 탕진으로 만들었을 때 재밌다고 나람이 탕진잼 계속 탕진잼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탕진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돼요. 은우 학생도 자, 가심비는 뭘까요? 가성비라는 말은 알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뜻을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볼펜을 사려고 하는데 볼펜의 성능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가 달린 볼펜을 샀을 때 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면 가심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펜슈머라는 게 있어요. 펜슈머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돌 굉장히 좋아하죠. 펜슈머는 팬 플러스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가 합쳐진 말이에요. 예전에 팬클럽들은 그냥 단순히 기획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만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의 팬들은 상품의 기획이나 투자, 제작, 판매까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 가수는 내가 키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소비자를 팬슈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비자 특성을 보이나요? 이성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단어가 유행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는 걸 많이 듣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플렉스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플렉스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과시하는, 허세하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에 써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청소년 소비자가 요즘 트렌드에 빨리빨리 적응하다 보니까 신조어라든지 소비의 변화에도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10대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은 아동이나 성인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 살 때 누가 골라요? 엄마가 골라주는 옷 입어요? 아마 대부분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할 거예요. 이처럼 독립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아직 소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광고나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고에 쉽게 현혹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착용한 모자, 팔찌 등을 따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매체를 다루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소비 시장에서도 청소년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성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소비에 타겟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미래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소비 습관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비합리적인 소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수업에 관계없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수업에 관계없는 댓글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동 소비, 두 번째, 모방 소비, 세 번째, 과시 소비, 네 번째, 과소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충동 소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충동 소비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아까 전에 우리 신조어 나열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 충동 소비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에 없이 순간적인 기분으로 구매를 하는 거. 채팅창 한번 기다려서 답변을 들어볼게요. 누가 가장 먼저 정답을 얘기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탕진잼이 올랐는데 고은혜 학생이 제일 먼저 맞췄어요. 홧김 비용이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홧김 비용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본 적 있어요? 홈쇼핑 보면은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주문해 주세요. 라는 말들로 사람 마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구매를 부추겨서 계획에도 없던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요. 마트에서도 1+1 행사라든지 오늘까지만 세일이라는 문구를 보고도 계획에 없던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1+1을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충동 구매는 아니에요. 내가 원래 필요로 했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산다면 합리적인 구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데 단지 세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샀다면 충동 구매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인사가 아이스크림 1+1은 비합리적 소비인가요? 방금 말했듯이 내가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을 할인해서 샀다면 합리적인 구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모방 소비는 친구나 연예인 등이 구매하는 상품을 따라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입학식 사진인데요.
학생들이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왜 이런 옷들을 똑같이 입고 왔을까요? 친구들이 입거나 유행하는 제품을 따라 샀기 때문이죠. 유행에 뒤처지기 싫고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방 소비를 하곤 합니다. 물타기 아니고요. 유행, 그쵸. 보베타 우나비. 굉장히 아까 전부터 적극적으로 정답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젤리, 유행하니까. 그렇죠. 롱패딩 안 입으면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유행해서,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시 소비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플렉스, 그치? 경제력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싼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박혀져 있는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행동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소비가 있어요. 과소비는 자신의 경제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혹시 한 달에 용돈을 첫 주 만에 다 써버리는 학생 있나요? 그래서 용돈이 저는 항상 부족해요 라는 학생들. 유백월 학생이 충동 소비랑 과소비랑 비슷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충동은 계획에 없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는 거고요. 과소비는 지금 설명했듯이 내가 용돈이 예를 들면 한 달에 5만 원이야. 근데 첫 주 만에 5만 원을 다 써버리고 뒤에는 힘들게 산다든지 내 능력 밖의 소비 지출을 하는 경우를 과소비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기업 회장님이 한 달에 몇 조 이상의 이익을 낸다고 하자.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썼을 때와 내가 1,000만 원을 썼을 때와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 이상 썼을 때를 과소비라고 해요. 무조건 많이 샀다고 해서 과소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활동지를 이 학습터에 올려줬었는데 나는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소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봅시다. 자, 1번.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물건을 쉽게 사는 편이다. 2번. 용돈이 떨어져 부모님 또는 언니, 오빠에게 빌린 적이 있다.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 많이 있지만 친구들의 새로운 물품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세일을 하면 괜히 마음이 혹해서 구입하는 편이다. 여러분 몇 개 체크했어요? 이러한 특성들은 아까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소비자에 가까울까요? 첫 번째 정답을 누가 얘기하는지 기다려 볼게요. 다 아니에요? 8개요? 지원이 8개 체크했어? 백월이 1개? 1개도 없어요? 오, 무력이 없어요, 물망초 학생? 자, 첫 번째 특성은 충동적 소비에 가깝겠죠. 자, 두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거나 멋진 친구가 입은 옷은 다 좋아 보인다.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싶다. 유행하는 옷이나 액세서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더라도 구입하고 싶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떼쓴 적이 있다. 자, 이것은 어떤 소비자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모방 소비에 해당하죠. 김뽀거 학생 모방 소비, 불타는 토스트 모방 소비, 가은이 모방 소비, 대부분 다 정답을 장훈이 모방 소비 맞아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나는 유명 상표 제품이 아니면 사기 싫다. 친구가 새로운 것을 사면 어느 상표인지 먼저 확인하게 된다. 물건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유명 상품이면 좋아 보인다. 친구들에게 내 유명 상표 물건들을 자랑하고 싶다. 이거는 어떤 소비 유형에 해당이 될까요? 임수빈 학생, 과시적 소비자. 과시적 소비자, 지웅이도 과시 소비. 여러분 너무 대답을 잘해가지고
이거 배운 거 아니죠? 다들 너무 훌륭해. 너무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자, 세 번째, 과시적 소비자에 해당이 되죠. 자,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나는 필요 없는 물건은 거의 사지 않는 편이다.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한다. 물건 구입을 한 번에 하지 않는 편이다. 용돈이 부족한 적이 거의 없다. 이거는 아까 네 가지에서는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 유형이에요. 어떤 걸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의 목표죠. 합리적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에서 유형 과시, 모방, 과소비, 과시소비에 나왔던 학생들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합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망초 학생 합리적 소비자 나왔어요. 축하해요. 지연이도 장훈이도. 자, 그 다음은 소비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까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됐었죠. 벌써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이 되었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SNS나 어플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맞춤형 광고가 무슨 뜻일까요? 광고는 광고인데 맞춰서 제공을 한대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 땡땡과 같은 VOD 서비스는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시청했는지, 어떤 부분은 스킵했는지 이런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저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 아직까지 조금 고치지 못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밤에 잠이 안 올 때 누워서 영상 한 개만 보고 자야겠다 했는데 어느새 몇십 개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의지가 약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케팅 전략들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소비시장이 지구촌화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멀리 있는 해외 상품들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다양한 주문이나 지불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이라든지 어플을 통한 주문이라든지 땡땡페이나 QR코드 결제 등 편리한 방법들이 생기면서 지갑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슈머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한 환경 파괴나 노동자 인권 등 기업의 가치관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자, 지금 화면에 투표함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투표권 있어요? 우리 다음 주면 선거가 있죠? 투표권 없어요? 맞아요. 착한 소비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윤리적 소비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듯이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투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 용어로 화폐 투표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입한다면 그 기업은 인기를 얻고 성장할 것이고 그 외에 선택받지 못한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결국 나의 선택과 행위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기능과 더불어 이 물건을 만든 기업이 어떤 곳인지도 신중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이 선택받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익만 추구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만 남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까요? 그렇죠. 소비자인 우리에게 그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구매하는 것이 즉 투표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목표까지 다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이라 너무 긴장해서 채팅창을 많이 읽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채팅창을 많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두 번째,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4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소비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운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자,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라인사가 선생님 아나운서 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칭찬인 거죠? 고마워요. 김진우, 장비가 좋아요. 똑같은데. 물만추 학생 감사합니다. 청소년 모방 소비를 하는 특징이 있었고 유혜인 학생 또래의 의견을 중요시해요. 맞아요. 정확해요. 진규 아쉬워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어요. 모방 소비, 과시 소비, 충동 소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어서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있죠. 예은이 학생이 너무 오늘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독립적인 소비 성향을 보여서 옷을 고를 때 다른 사람,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내가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아까 예은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래 의견을 중요시하고요.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정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 4가지 있었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것도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희망 마스터 TV가 제일 먼저 대답해줬어요. 모방 소비, 과소비, 충동 소비. 하나 더 있는데? 물망초 학생, 과시 소비, 모방 소비, 충동 소비, 과소비. 너무 훌륭해요. 고은혜 학생, 충동 소비, 모방 소비, 과시 소비, 과소비. 다들 너무 잘한다.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는 이렇게 충동 소비, 모방 소비, 과시 소비, 과소비가 있어요. 자, 소비 환경은 어떻게 변화한다고 했었죠? 김준영 학생 온라인 계약이 왜 싫어요? 난 빨리 온라인 계약하는 게 싫다고요? 그쵸, 좀 빨리 학교 등교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그렇죠. 저도 빨리 학생들 얼른 만나고 싶어요. 물망초 학생도 학교 가고 싶어요. 미녀 학생,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거 청소년 소비자의 특징을 얘기한 건가요? 맞아요. 지불 방법도 바뀌었어요. 준승정 학생,
서장훈 학생, 기술 발달, SNS 소비시장, 다양한 주문, 적극적 참여 소비자. 완벽해요. 다양한 상품이 생겨났고 SNS 이런 어플들을 통한 다양한 광고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고요. 지불 방법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팬슈머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형성평가를 통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례에 해당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지민이는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같은 앨범을 20개나 구매했대요. 결국 당첨도 안 되었고 몇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쓴 탓에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비일까요? 유혜은 학생, 과소비. 한진규 학생, 과소비. 서장훈 학생, 과소비. 그쵸? 준승정 학생, 틀렸어요. 과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돈을 빌려가며 몇 달치 용돈을 한꺼번에 쓴 탓에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정답은 과소비입니다. 다들 너무 잘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지불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2번,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3번, 청소년 소비자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4번, 소비 시장이 확대되어 해외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5번, 상품의 기획, 투자, 제작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은요? 3번. 승훈이, 지웅이, 뽀거 학생, 본드, 우드락, 오타? 유혜은 학생, 송봉석 학생, 희망마스터TV 학생, 다 정답을 맞췄어요. 3번이죠.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학습 목표를 도달을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자, 과제는 희망자만 제출하면 되는데 QR코드를 찍으면 과제가 탑재된 사이트가 바로 뜰 거예요. 자, 동그라미 안에는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면 되고요. 옆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는 나라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글로 쓰면 됩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을 들은 학생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고요.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과제를 확인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처럼 스트레스나 공허함으로 인한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물건을 통해 과시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운동화에 대해서 생각해 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